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신용에 심각한 의문점을 던진 사건으로 시작해 골드만삭스증권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로 이어지며 공매도에 대한 강한 불신과 폐지 주장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할 때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3월 16일자로 6개월 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시장 조성자는 예외로 두면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는 투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공매도의 뜻은 없는 주식을 판다 라는 뜻입니다. 벌써부터 말이 이상하죠?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팔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주식이 없지만 주식을 빌려서 파는 제도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이유가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주식을 빌린다? 이게 생소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시에는 주식을 빌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주식을 빌리고 갚을 때는 주식으로 갚는다 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요. 없으면 당연히 팔 수가 없죠.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대형 금융기관에서 당분간 팔 계획이 없는 삼성전자 주식이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빌립니다. 물론 당연히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공매도로 인한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발생합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묵혀놓은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삼성전자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제가 삼성전자 한 주를 빌린 다음에 이 빌린 주식을 200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200만원이 내 수중에 들어오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빚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갚을 때도 주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다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삽니다. 100만원만 내고 사면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빌렸잖아요. 요걸 갚는 겁니다.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이러면 저는 한 달 전에 삼성전자 한 주를 빌리고 팔았을 때 현금화한 2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삼성전자 주식 살 때는 1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면 100만원이 내 수중에 남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 빌리느라고 내야 하는 이자 몇천 원을 갚고 나도 저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빌려서 200만원에 팔았는데 이게 300만원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걸 주식으로 갚아야 하니까 300만원을 주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 100만원 손해를 보죠. 여기다가 이자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매도라는 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일반 투자자에게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물론 개인 투자자도 대주 거래라고 해서 공매도하고 비슷한 짓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번에는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대주 거래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투자가는 현실적으로 대형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애초부터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리한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거든요. 끽해봐야 10주 100주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대형 금융기관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종목 주가는 자신들이 사면서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장점이죠. 카지노로 치면 카드 한 장 더 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공매도라는 카드까지 대형 금융기관이 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형 금융기관은 자력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공매도를 통해서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주가를 일부러 내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매도를 이용하면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매도 폐지죠. 그러면 이 공매도 제도가 합당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공매도 제도가 존재해야 되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거나 본 적이 없어요.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 이야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외국에도 다 있는 제도인데 우리만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개미 투자자들이 희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실제로 해보면 한국 증시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금이 풍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 딱 두세 개 정해놓고 공매도를 확 내려꽂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외국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와, 외국인이 공매도 걸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 종목 주가는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손실을 봤어도 주식을 더 팔아치웁니다. 손실을 줄이려고요. 이러면 주가는 더 떨어지고 사람들은 겁을 먹고 더 팝니다. 더 떨어집니다. 이 공포의 전쟁이 한바탕 끝나고 나면 돈을 누가 버느냐? 애초에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 떨어지는데 베팅했던 외국인들이 다 돈을 벌어가요. 공매도가 없어지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관심을 줄일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외국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패를 두 장이나 덜 쥐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어야 한다. 저는 일단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이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활성화라는 게 금융기관들이 주식 빌려줘서 이자놀이하고 공매도로 주가 하락돼도 돈을 벌고, 만약 이런 게 금융시장 활성화라면 이거 활성화해야 하는 건가요? 그 활성화의 결과가 개인의 희생, 반면에 금융기관의 노다지, 이런 거라면 저는 그게 활성화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해지라는 건 위험 회피라는 용어인데요. 해지를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들도 원래는 다 해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해지를 위해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데 공매도, 선물, 옵션 이미 다 도박판처럼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핑계를 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공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중 하나라도 설득이 되는 논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자본이 하는 일은 금융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금융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선물, 옵션 이런 말 나오면 일단 기사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금융이 자꾸 사람들을 금융으로부터 무지한 자들로 몰아가는 겁니다. 즉 금융자본은 최대한 서민들이 모르게 불을 착취합니다.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금융기관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자산담보부 증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사람들에게 팝니다. 사람들은 자산담보부 증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2007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금융기관 돈놀이에 말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직접 투자시장, 즉 주식시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매도 같은 이상한 제도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증시 특유의 제도적인 문제점인 공매도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청와대에 빗발치는 청원이 이어지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늘어난 공매도 세력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한국 증시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